여러분, 고도비만에 대해서 얼만큼 아시나요? 왠지 제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생소하시죠? 하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고도비만에 대해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고도비만은 체질량 지수가 35를 넘어갔을 때를 고도비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다른 말로 병적 비만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비만도가 심각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이 고도비만, 병적 비만이 되겠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도비만의 발생률은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2010년에 비해서 2020년쯤에는 고도비만 환자의 비율이 2배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고, 20에서 30대 사이의 청년들 사이에서는 고도비만의 비율이 거의 2%에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2배가 증가했다는 것은 매우 큰 변화이고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인 비만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고도비만은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35가 넘어갔을 때이고, 여성 같은 경우는 키가 160cm일 경우 90kg 이상 정도 됐을 때를 체질량 지수 35가 넘어가게 되므로 고도비만, 남성 같은 경우에도 키 170 정도에 100kg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고도비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만하다고 해서 체중을 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상 체중인 분들한테 30kg를 뺄 수 있냐고 물어보면은 아무도 뺄 수 있다고 대답하지는 못할 겁니다. 체중이 100kg가 나가든 150kg가 나가든 200kg가 나가든 본인 몸무게에서 20kg, 30kg, 40kg 이렇게 빼는 것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내 머릿속에 체중조절센터에서 체중이 빠지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는 내가 빨리 체중 빼서 나도 건강한 몸을 가져야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내 머릿속에서는 5kg, 10kg만 빠져도 체중이 다시 올라가도록 그렇게 내 몸을 조정하기 때문에 체중을 과다하게 많이 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모든 연구 결과는 고도비만 환자한테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치료라고 하거든요. 다만 고도비만 환자에서 수술받는 경우는 전체 고도비만 인구의 1%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적고요. 가장 고도비만 수술을 많이 하는 미국에서도 1% 내외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비만 치료에 있어서 수술은 아직까지는 환자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무서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도비만 수술을 통해서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비만이 있고 또 관련 동반 질환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인 수술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도비만 수술은 기본적으로 위를 작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위를 작게 만들다 보면 위의 기능인 음식물을 담아서 그 다음에 믹서기처럼 갈아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식사를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게 되고, 그 다음에 천천히 드셔야 되기 때문에 좋은 식사 습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전으로는 위에서 12장, 소장으로 음식물이 넘어가는 그 길을 우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분의 흡수를 좀 제한한다든지, 그러한 과정 속에서 당뇨를 개선시키는 여러 가지 좋은 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음식물을 작게 먹을 수 있도록 위를 축소시키는 것, 그리고 소장의 일부를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게 우회하도록 만드는 것이
수술의 두 가지 큰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고도비만 수술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 가지에 달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수술 방법 중에서 과학적으로 잘 입증된 수술 방법만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겠는데요. 국내에서 하는 수술 방법은 전부 다 과학적으로 잘 입증된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수술 방법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자면 위를 작게 만드는 것만 하는 위 소매절제술, 또 하나는 위를 작게 만들면서도 소장의 일부가 음식물이 지나가지 않게끔 만드는 우회술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두 가지 특징을 좀 구별해서 얘기하자면 위 절제술 같은 경우는 우회술에 비해서 체중 감량 효과라든지 혹은 동반질환 개선 효과는 조금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에 장기적인 합병증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서 우회술에 비해서는 더 뛰어난 면이 있습니다. 우회술 같은 경우는 그 반대의 측면, 그러니까 효과 면에서는 절제술보다 조금 더 많기는 하나 장기적인 합병증의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수술 모두 다가 수술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매우 잘 입증되어 있고, 고도비만 수술은 기술이 발전하고 경험이 늘어나고 하면서 담낭을 떼는 담낭 절제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수술하고 견주어 봤을 때에도 사망률이라든지 혹은 어떤 합병증의 비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보통 수술하시고 집에 가실만 하면 가시는데요. 보통은 3박 4일에서 4박 5일 정도 입원하고 퇴원하시게 되고, 수술한 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틀이나 3일 정도 있다가 퇴원하시게 됩니다. 퇴원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일상생활은 가능하고요. 보통 제가 이제 외래에서 수술하고 일주일째 환자분들을 뵙게 되는데요. 그 시기쯤 오시면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셨다 하고 본인의 일상으로 잘 돌아가셔서 활동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수술하게 되면은 그냥 알아서 체중도 다 빠지고 이런 건 아니고요. 수술도 체중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체중으로 잘 관리되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식단 관리랑 생활습관 개선이거든요. 수술한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면서 체중 관리가 잘 되는지, 동반질환들이 잘 개선되고 있는지, 혹은 수술로 인한 어떤 합병증 문제가 없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장기적인 식사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만이 수술하고 10년, 20년 지났을 때에도 체중을 계속 감량한 채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도비만은 자신의 의지 문제가 아닌 꼭 치료되어야 할 질병입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순천현대 서울병원 고도비만 수술센터를 찾아주시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음 오순도순에서 만나요. 안녕.